선생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화면 바꿔요. 화면 뒤에 안 바뀌었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2회 3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주제 선정입니다. 예. 화면으로 보시거나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밴드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현재 16개가 딱 고정된 게 아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두 꼭지, 세 꼭지도 쓸 수가 있어요. 도중에 난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무릎 팍 꿇고 자빠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막 시킬 거예요. 그런데 늘어날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거 나눠준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기 다 정해놨으니까요. 어느 분이 신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이런 거 다 주쌤이 여기 우쌤이 다 설계하신 거고, 아까 그것도 괜찮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탐내시네. 네. 아니 이제 우리가 책을 내면 출판사에서 저런 방식으로 내면 저 방식 딱 괜찮은 듯합니다. 예. 그래서 요것은 이제 2022년도에 이순신 답사를 많이 했어요. 예. 자원봉사로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막 그때 막 비가 쏟아지는 날도 했고 막 그랬으니까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이순신 장군 생가 여기 명보국장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번호가 쭉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순신 국도국장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 동선을 만드는데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관련된 자료 찾고, 근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또 자료들을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의 가문이 시작되는 거 동작부 우리 그 낙성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덕수이 씨 세가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찾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답사의 영역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로 찾아서 이순신 가문을 만든, 그다음에 뭐 사역원 같은 거, 이순신 집안의 5대주 대분들이 세종대왕 때 특히 외국에 능통하셨어요. 외국에 능통했다는 것은 그 집안 대대로 국제 정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균처럼 그냥 돼지 멧돼지처럼 돌진하는 형이 아니거든요. 바다는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육지에서 말 타고 이렇게 하던 그분들은 대부분 임진왜란에서 다 패전하셨죠. 그래서 저는 겁 많고 생각 많으신 분들이 해전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 식이거든요. 난중이 이렇게 무섭다고, 두렵다고. 근데 두려울 게 뭐냐? 나를 따르라면 당신만 죽으면 되는데, 부하들 그냥 배 200척을 그냥 다 바닷속에다 수장하고 자신도 죽어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전투라는 게. 그래서 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순신 생각, 여기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도국장을 해서 이렇게 매일 신고해가지고 충북 동상에서 죄송합니다. 사복지에서 충북 동상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데 빠졌죠. 충원부. 그러면 동아일보사 무슨 관계냐?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독자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관련된 책이나 저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때는 신문사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애국적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연재를 많이 했어요. 신문사에다가. 그래서 이순신자는 막 극찬하지 못해도 민중들의 뇌리 속에 이순신을 각인시키는 방식. 그 다음에 딱지본 같은 거. 그래서 회동서관 같은 데는 이순신 장군 딱지본이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거기에 부분적으로 독립된 건 아니지만 부록 형태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베를린 장벽. 그러면 베를린 장벽과 이순신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어봐요. 베를린이 분단이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삼남은 일본군 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오겐키 됐을까 하는 거예요. 500년 동안, 300년 동안 일본군 밑에 있으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는 일본 땅 되는 거예요. 그걸 막은 게 누구냐?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냥 부산을 치고 이러니까 이런 과정들. 그래서 그런 걸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일본 간에
휴전 협정 가운데 30티터로 자르자, 삼남을 달라, 명나라 공주를 시집 보내라, 막 이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그때 베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 잔해를 서울시와 자매결을 맺으면서 그 베린 장벽의 일부를 그 서울시 을지로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다행히 우리 동선 안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소개하는 거죠. 우리 한국 분단의 역사 중에 임진왜란이 무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안 돼. 자, 그래서 이순신 문화유산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어떤 그 역사를 하신 분들은 과거의 한 역사 유적에 머물러 있어요. 한 인간은 유적,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유적하면 딱 이거 세 개. 출생, 죽은 뒤, 그러니까 묘소죠. 그 다음에 사당. 이걸 그분들의 모든 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의 교우관계, 스승관계, 이런 것들이 한 인간을 만들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순신 장군도 당연히 그런 중요한 요소. 그 이후에 사후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놔야만 오늘날 역사적 이순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로서는 이순신 관련된 영화. 그러니까 지금 3부작.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3부작이 없고 명량만 했기 때문에 안 났는데 이번엔 다 넣겠죠. 3부작을. 왜? 이순신을 관련해서 3부작을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한 역사 인물을 그렇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위인 관련된 영화는 다 망했어요. 극영화 세종대왕부터 다. 예? 왜? 감독의 한계. 감독이 그냥 역사적인 그 맥락만 그냥 쭉 펴는 거 재미가 하나도 없죠. 지금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데. 그래서 이순신을 다양한 관점으로 했다면 최초의 극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자료를 찾죠. 한국 여기 영화예술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찾아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데이터베이스가 됐어요. 20년 전에는 아예 그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필름을 보고 싶으면 거기 가면 돼요. 가서 신청하면 디지털로 해서 틀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순신 극영화는 이렇게 P2P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중일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이후는 다 가지고 있는데 80년대 이전에 이순신 장군 관련된 극영화는 제가 없어요. 그럼 그것은 영화 국립예술원 거기가 저기 어디 있죠? 저 사당동 아니고 저쪽 어디야? 강남 양재동 있는데 거기 그 국립영화예술원에 다 소장돼 있어요. 필름으로. 그래서 그 필름을 디지털로 해가지고 신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영화를 선택하신 분이 윤쌤이니까 아마 저 같이 가서 보든가 뭐 혼자 가서 보셔도 됩니다. 또 저희 주소나 이런 거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 자, 그리고 뭐 대한매일신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순신 전기 출판사. 근데 이건 아마 안 넣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관청. 이순신 장군은 서울에 있는 관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뭐 가장 큰 게 이제 훈련원은 당연히 과거시험 보고 여기서 최초의 출사를 해서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사복지.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하고 나서 백의종군 2번 하거든요. 그래서 잘려가지고 집가할 때 다시 이제 녹둔도 만월로 갈 때 여기 사복시 근무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충운부, 봉상시 이것도 좀 내가겠습니다. 다 이순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동선에는 빠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동선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 2시간 거리는 3km에서 한 3.5km, 그죠? 요 정도의 동선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운부나 요건 다 빠져 있어요. 충운부나 봉상시 같은 것은. 봉상시는 바로 경희궁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거든요. 그 앞쪽에. 그러니까 요 봉상시는 쉽게 말하면 충무공이라는 충무라는 시호를 제정한 데고요. 충운부는 현충사를 건설한 겁니다. 무지 관련이 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선공감은 도로를 하고 궁궐을 뭐 개축하고 하는 관청인데 이순신 장군 막하에서 그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거북선 만들고 있는 사람들 다 여기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선공감의 출신이지만 다 파견 나가는 겁니다. 각 분영에 파견.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지휘를 하는 거죠. 설계하고 지휘하는 거.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든 총통이 이순신 장군 해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기시를 반드시 가야 되겠죠. 지금 서울 우리나라 무기 만드는 거, 총통 만드는 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노란 거는 외곽 유적이라고 되어 있고 이건 답사동선. 그래서 답사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잡고 그리고 외곽 동선은 답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 주제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6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순신 동상 있고 베를린 광장, 그다음에 이순신의 거리는 제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문화 사업으로서 이순신을 끝이는 게 아니라 이순신을 우리가 답사하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요 을지로가 이순신 거리를 만들어 놓고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탄신제도 아산시가 하고 있어요. 60몇 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 충무로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신 곳인데 그래서 충무로가 생긴 건데 충무역도 생기고 충무초등학교 생기고 충무김밥은 안 생겼구나. 이렇게. 그런데 정작 탄신제를 묘소가 있는 사당이 있는 아산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산은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가 있으면 그 역할만 하고 서울이 그걸 가져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4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이순신의 시간으로 해서 여기 맥주타운이잖아요. 노가리타운이 있고 맥주타운이 있고 거기를 상인들과 연대해서 여기를 이순신의 하나의 문화 영역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 거 할 때. 자, 그래서 이순신 거리 아마 우리 저기 김 선생님이 이거 담당이시죠? 네. 가장 산업적으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가서 딱 이제 선생님이 가서 다 설명을 해주죠. 이순신 거리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유적기념관으로는 광화문 사거리 밑에 세종대왕 이야기와 이순신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생가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여기는 왜냐면 우리가 역사관을 설립해야 되니까 우리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잘 꼬드겨서 재단법인으로부터 세우게 해서 이제 시에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운영권을 받아요. 그 정도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거기 유적관을 기념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용역을 받는 거죠. 이걸 한 업체들이 10년, 5년 용역을 줘요. 기부 체납할 때 그렇게 조건을 걸어요. 30년 되면 국가에 이제 귀속이 되는 거, 유적관은 국가에 귀속되고 운영권은 그 관련된 기관 단체한테 운영을 맡기게 해요. 그때 이제 기업에서 꼴을 받아서 아까 말한 동선의 안내 그런 걸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양을 풀렸고 예를 들어서 생가트 하면 두 개가 있죠. 지금은 이제 주쌤이 이것을 맡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앞쪽에 명보를 맡고 뒤쪽에 신덕빌딩. 그러니까 신덕빌딩은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순신 장군 생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쓰는 이순신 생가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명복장 앞에다 표석을 세우는 바람에 표석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1번, 2번, 꼭지는 다른 겁니다. 1번, 2번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사람이 같이 쓰든가 맥락이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분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눈독을 들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보하게 확 아마 안 주실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영화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순신 극영화가 나온 데가 하나가 이제 국제극장, 지금은 없어졌죠. 동화면세점이라고 종로 4가. 그리고 하나가 여기 국도극장. 그러니까 국도극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순신 영화를 만든 거고요. 10만 인파 운진. 뻥. 여기 추산이라고 조그맣게 써있어. 네. 그러네. 뻥입니다, 뻥. 뻥이네. 네. 전체 관객 수가 7만 정도 온 걸로. 요새는 영화표가 다 나오니까 속일 수가 없죠. 그래도 당대로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줬다는 거죠.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안타깝게. 난중일기를 봤거든요. 요 금영화 말고 다음에 온 거 대종상 받은 그건 봤는데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요. 배가 너무 웃겨. 파도 치는데 배가 이렇게 오는데 장군들이 진짜 많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여튼 심파. 그래도 영화적인 소재는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대본관 개념이 없거든요. 그것도 설명해주고. 그래서 원래 중구에서 우리가 이 중구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몇 개를 했어요. 문학의 거리, 그다음에 영화의 거리, 100년 영화의 거리가 대한극장부터 시작해서 퇴계로부터 종로 3가 단성사까지. 그래서 1교시에 얘기했잖아요.
충무역을 이순신 테마역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영화인의 거리거든. 영화인의 테마역.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 단성사가 있는 종로 3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충무역 그게 생겼으니까 충무공 때문에. 근데 충무공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뭐냐면 성공 가능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청과 할 때 이거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 명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거리나 이것이 연결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두 개 하나를 하면 봉상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지금 경희궁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가. 여기가 예전에 어디지? 육군 무관학교가 있었던 곳. 근대기에 저기 그 군대 해산할 때 그분들이 이제 저항을 하잖아요. 그때 무관학교가 있었던 거. 거기가 이제 지청천에 이런 분들이 여기 출신이죠. 바로 그 옆에 언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봉상시는 저기도 나오죠. 춘성일기, 유독공의 춘성일기에도 여기서 서울을 보면 저 동대문까지 해서 파주, 양주까지 착 보인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 언덕이에요, 언덕. 여기에 봉상시가 있습니다. 봉상시는 시호 제정하는 데입니다. 시호. 그러니까 임금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호를 제정해서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것들 연구해서. 봉상시고 군기시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서울시청 신청사가 있는 고개 지하에 잘 보존이 돼 있죠. 주로 무기 연구하고 무기 개발하는 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여기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시험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성공하면 설계도 이거 가지고 군기시 주부들이 군관들이 다 지역으로 파견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렇죠. 여기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국방 지금 연구원이다. 국방과학연구원. 그러면 여기서 무기를 개발하고 설계하면 여기서 주 기술자들이 담당가 가서 다 파견 나가는 겁니다. 함경도. 그럼 거기에 이제 기술자들 모아서 이제 설계를 해서 그것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승전의 주요한 장소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발사하고 시험했던 것들이 지금 다 발굴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 주제별 서로는 이제 제가 쓰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 그리고 명복장 삼각터와 신도필의 사표는 주정자 선생님. 그다음에 국도국장과 국제국장은 윤하덕 선생님. 그다음에 이순신의 거리 여기는 우리 김 선생님, 김대리님. 그다음에 과거 훈련원. 훈련원은 여기 계신 정별천 선생님. 지금 영월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화면 타고 샥. 그리고 지금 6번 신문관은 빠져 있습니다. 신문관은 어디냐면 조선 광문에는 재단이고 신문관은 출판사 겸 인쇄소인데 최남선이 운영하던 곳이에요. 바로 여기서 3.1 독립운동, 기미 독립선언서가 조판된 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 모여서 신민회라는 비밀 결사단체의 연락소로 썼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이충모공 전서가 영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충모공 전서는 한 10부 정도만 찍었어요. 그래서 사당과 국가에만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충무공 전서를 본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중화가 안 되죠. 그런데 영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때부터 이순신 전기 딱지본이나 신문사 연재가 확 되게 됩니다. 무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없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교소관은 이 간행본 이충봉 전서의 원본을 만든 곳, 원본을 만든 곳. 그 원본 책임자가 발해골로 쓴 유득공이라는 거. 그리고 아직도 그 교소관터가 어딘지도 몰라요. 제가 이순신 관련된 논문을 100편 이상 읽었습니다.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구를 안 된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은 전부 다 해전사에만 전부 다. 해군 사건에 이건 모두 해전사만 있다 보니까 어디가 무슨 전투가 있나 그것만 연구했지 정작 서울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삶은 연구 거의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금부는 이성훈 선생님. 그래서 이건 아마 두 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아요. 백의종군과 의금부. 왜냐하면 서울에 끌려와서 의금부에서 나올 때까지가 1부라면 거기서부터 이제 백의종군 하는 것은 2부니까. 이것은 한번
그러니까 지금 제 1주제, 2주제 이런 것들은 쪼개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몇 주, 한 2주 정도 더 보고, 자, 그리고 이제 관청, 사복시, 주자소, 사역원, 성공감은 다 이순신장 관련된 관청이니까 이것도 아직 없죠. 그다음에 현충사를 현충한 관청이 충운부. 충운부는 어디에 있냐면 안국동역 쪽. 그러니까 인사동 초입 들어오는데 거기가 바로 충운부의 터입니다. 지금 현재 두 개가 표석이 두 개가 지금 설치돼. 옛날 표석, 지금 표석. 자, 그리고 봉상시 연천에서 오는데 지금 못 오신대. 그래서 서성경 선생님이 봉상시 시호 제정한대. 그리고 우리 우쌤이 대한매일신보니까 언제 어디냐면 옛날 보성고 자리인데 조계사 옆에 거기 표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권순자 선생님 군기시 이것도 자료가 많으니까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파주 금촌에 있는 정명희 선생님이 정명희 선생님의 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순신 이야기와 충무공 동상 이걸 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충무공 동상을 기점으로 해서 여수라 또는 육군사관학교나 여기 있는 동상도 다 설명을 해주래요. 자료 다 드릴 테니까. 그래서 최초의 동상은 충무공 동상이 아니거든요. 여수에 있는 거거든요. 여수 사거리에 그런 자료들을 하면 사람들이 알겠죠. 아, 충무공 동상. 그리고 충무공 동상은 지 얼굴을 새긴 거니까 사실은 없애자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뭐 김세중인가요? 그 다음 얘기하고 그다음에 강민정 선생님이 이순신 관련 인물 유적 이것은 이제 새로 발굴된 것들을 다 모아서 이순신 장군을 구명하고 했던 분들 많거든요. 이원익은 서로 사동간이에요. 우리 이원익 선생님은 그런 것들은 자료를 모아서 따로 부록처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추가될 것도 있어요. 더 할 것. 그것은 이제 아직 진행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면 요게 전체적인 목차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지금 18개에서 20개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도로. 그래서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거의 이게 공부하고 댓글로 저기 다시 이걸 정리해서 올릴 거거든요. 거기다 댓글로 나 바꾸고 싶다. 거기다 쓰세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사람하고 가위바위보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양보하면 서로 바꾸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두 개를 쪼개서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 선정은 되고요. 탐방로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2월 24일이 주민대 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을 전부 다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축복. 그 때문에 줌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쓰는 주제에 대한 설명이 이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전까지 자료를 주면 그냥 읽으시면 돼요. 논문이나 그다음에 뭐죠? PDF 파일 논문이나 아니면 도록 같은 거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프린터로 뽑으면 더 좋죠. 도록 같은 거는 칼라니까. 그리고 도저히 나는 도록을 뽑을 수가 없다. 그러면 10,000원 받고 팔기가 좀 그렇다. 여기에서 안 되는데 띡 그냥 화면으로 보십시오. 제 일이 많아져서 하여튼 도록 같은 걸 보면 그냥 화면 보면서 이 도록의 이 부분은 내가 쓸 수 있겠다는 표시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입니다. 요 바깥에 있는 것은 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날 사진도 찍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 때 가능한 아침 일찍 오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햇빛이 뜨면 이게 반사돼서 이게 잘 안 찍혀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서 그때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탐방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탐방로를 예전에 저기 제가 유튜브를 잘 못할 때 이 막 시끌시끌한 걸 가지고 직접 찍으면서 말을 했거든요. 바보처럼 찍어놓고 나중에 소리만 넣으면 되는데 그걸 그때는 몰라가지고 지금 막 취직하지만 그래도 종류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전용 밴드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앞쪽으로 그러면 틈틈이 아니면 그냥 직접 미래학교 아니 참 못 들어갔죠. 이건 안 들었습니다. 이건 참 공개 밴드예요. 공개. 그러니까 미래학교 TV에 가서 이거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TV에 공개입니다. 그래서 밴드에 다 해놓고
미래학교 TV 유튜브 채널 바로 들어가셔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위치나 공간은 이해하거든요. 내용은 초기이고 거기다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여기가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표석이 있구나, 동상지 했더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시간 되시는 분만, 자,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2회 세 번째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